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불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주말장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쏜살같이 지나간 느낌들 많이 드시죠? 네, 대선이라는 대사까지 치르고 각국의 통화 스케줄까지 확인해야 됐던 굉장히 숨가뻤던 스케줄을 모두 다 소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뭔가 변수라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재료의 높낮이, 이 변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장의 명운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고 포트의 수익률도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 주의 깔끔한 마무리 위해서 11수 코스가 저희 진단쇼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허심탄회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저희한테 종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주말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저희 금산 전문가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분의 카운슬러 환영해 주시고 종목 참여도 오늘 진단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좀 현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사도 될까요? 이런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오늘도 그런 시장 질문 모두 다 받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전화는 서울전화 02-325-8200번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하실 때 바로 저한테 수화기 들어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장문으로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게시판을 보니까 주말 분위기가 안 느껴집니다. 평일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출생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얼주간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남국곰님 오늘도 환영의 인사 남겨주셨고요. 워로님 안녕하세요. 미란 앵커님 머니허니군요. 머니허니 미란 앵커님 팬이신 것 같은데 와서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금산 전문가님 출연하시는데 요즘에 미니 강의 때문에 덕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수익 많이 났다고 저희 박후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감사 인사 함께 남겨주셨고요. 러시아 디폴트를 이제 슬슬 걱정을 하시는군요. 저희 머니허니님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디폴트 내가지고 보복할 것 같은데 하셨는데 아찔합니다. 지금 너무나 이 러시아 때문에 저희가 속을 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약자에 시달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드는데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허니님의 예측도 함께 저희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금산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신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시장을 대할 때 저희가 이 차별화라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느껴지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양대 지수도 오늘 차별화가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리오프닝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미니 강의에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리오프닝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잘 듣고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차별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리오프닝주를 앞으로 선택할 때는 저는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먼저 포인트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4일부터 아마 프랑스가 실내 마스크 쓰기를 폐지합니다. 프랑스가 4월 달에 대선이 있죠. 자, 그 다음 26일부터 미국의 50개 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제외되겠죠.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지금 방역 규제를 지금 해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아마 격리 면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아마 내일 정도 검토 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지금 리오프닝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한 차례 모든 종목이 한 차례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최근에 보시면은 종목별로 각계전투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종목을 한번 보면 좀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한 16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화장품만 하더라도 한 25개가 됩니다. 면세점이 7개 정도, 항공여행, 리조트, 주정, 제가 다 뽑아 놓은 겁니다. 고속버스, 크루즈, 놀이공원, 카지노, 노래방, PC, 전시회, 엔터, 영화, 렌트카. 제가 등등 이렇게 뽑아보면 150개 정도, 16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 160개 되는 종목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추려낸다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그런 종목 중에서 제가 이 종목은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은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리오프닝의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이게 색조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섹터인데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웨딩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이 웨딩 사업 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잘 잡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에 차트를 한번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종목입니다.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 웨딩 사업을 하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 한번 보세요. 탄력이요. 상당하죠? 이 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이렇게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구나.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앞으로 전개가 되겠구나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관심되어 있는 종목 하나, 제가 몇 개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저는 봅니다. 이게 진정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게 보면은 엔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죠. 요 두 종목 잘 보세요. YG 엔터하고 JYP 엔터죠. 지금 이게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금 블랙핑크나 빅뱅이 컴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나 이버스하고 지금 거의 라이브가 합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른 콘텐츠에 대한 비즈니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죠. 요 두 개를 요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요 둘 중에 같은 업종이니까 YG나 JYP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게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나와 있죠. 올해 아마 드라마 이 제작사들 아마 역대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오징어 게임 알고 계시죠?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흥행으로 인해서 OTT 업체들의 이 편성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실적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이게 하이터 진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소주에서 참이슬이라고 잘 아시죠? 우리가 복고풍 소주라고 하면 진로 이즈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맥주 테라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소주 출고 가격이 올랐죠. 7.9%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요. 한 4월이나 5월 되면 맥주 가격도 인상합니다. 소주 출고가가 7.9% 인상이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맥주 가격 인상 안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신세계인데요. 이게 나와 있는 신세계 그룹주들이 있죠. 아마 이기에 강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세계 그룹을 잘 보시면요.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적극적인 M&A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진정한 리오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게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요, 적어도 한 개 정도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비중 한 20% 정도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시국에 미루셨던 결혼식도 많이 올리셔야 되고 해외여행 욕심도 많이 나시죠? 아마 스케줄도 잡고 계실 것 같고 노마스크 시대 대비해서 미용 시술도 좀 해주시고 또 화장품 구비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대응할 때는 다 같은 리오프닝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좀 포인트였고 앞에 진정한이라는 단어 붙여주셨어요. 네, 진정한 리오프닝 관련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5개 종목 추려 오셨는데 하나 좀 물색해 보셔가지고 내 포트에 리오프닝주가 하나도 없네 하시는 분들은 빈자리를 조금 찾아서 자리 잡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의 핵심 포인트 이렇게 요약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희 진단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님 어서 오세요. 요즘에 정말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올 것 같은 게 아니라 벌써 낮에 날씨가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어제 동물원을 잠깐 다녀왔는데 제 패션에서 봄의 향기가 느껴지신다고 네, 편백나무님께서 얘기 전해주시는데 이번 주말에 그리고 불금에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네, 장 잘 마치고 네, 수익 잘 마무리 짓고 함께 네, 불금을 즐겨보면 딱 좋은 날씨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태광 봐드릴까요? 저희 한국가스공사로 이미 두둑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하는 저희 박구님의 종목입니다. 태광도 기본적 분석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태광에 관해서 문의 주신 게 1,500원에 진입 가시고 30% 넣으셨습니다. 1,900원 나와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계신 상태세요. 이 종목도 목표가 손절가 꼭 진단해 주세요. 네, 남겨주셨는데 1.4%가량의 오름세입니다. 괜찮죠? 이 종목이 시장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그래도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신고가가 13,000원 언저리에 위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서는 11,000원 선을 오늘 장중에는 또 찍기도 했습니다. 태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 개념상 네, 진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태광은 뭐 수차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종목이죠. 이게 태광 보시면 이게 자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자회사 보시면은 이게가 HYTC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난해에 태광이 사업다각화를 펼치기 위해서 지난해 인수한 2차 전지 모듈 업체입니다. 요 HYTC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코스닥이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아요. HYTC가 이 기업이 원래는 지금 이 기업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군포에 가면 군포시 있잖아요. 땅동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저는 이쪽을 매일매일 저는 사무실을 출근할 때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쪽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HYTC라는 이 2차 전지 모듈 업체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이 태광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지금 보통 이게 피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간이염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LNG 조선 업체들이 LNG 선박 같은 거 있죠. LNG 선박이나 또 최근에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해양 플랜트, 화학 플랜트.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간이염새는 계속 쓰임새가 나오는 거니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 쪽에 플랜트 공사가 수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마 태강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난해 지금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135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올해 여기서 최소한 50억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근거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무렇게나 올해 영업이 얼마 된다. 저는 올해 50억은 더 추가하시면 한 18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수주 받아 놓은 게요. 이게 간이염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수주를 받아서 매출로 잡히는 기간이 거의가 1년 정도 잡혀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매출 아마 급증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태강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외행주 중에서는 알짜배기 종목이다. 그리고 이거는 최대한으로 가져가는데 여러분 앞전 고점이 13,500원이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13,500원. 이게가 1차적인 매도 목표가예요. 지금 주가가 1,900원이니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주가가 조정 들어오잖아요. 10,000원 가까이 내려오면 이게서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태강이라는 종목하고요. 하이력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하이록 코리아예요. 하이록 코리아 한번 보세요. 요 하이록 코리아하고 성강밴드, 성강밴드는 제가 빼는 이유는 이거는 적자라서 내가 빼버립니다. 성강밴드는 적자 기업이죠. 국내 피팅 업체가 딱 3인방이 있잖아요. 그죠? 태강, 성강밴드, 그 다음에 하이록 코리아 딱 3개가 있잖아요. 성강밴드가 적자니까 내가 매매를 안 하는 거고요. 태강하고 이게 하이록 코리아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요 종목은 한번 길게 가져가는 전략 13,500원 좀 깡다구 있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그냥 단기로 매매하지 말고요. 좀 깡다구 있게 가져간다면 요 고점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좀 여유가 되면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그럼 이거는 길게 놓고 본다면요. 15,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태강은 실적과 재무구조와 그 다음은 재료가 풍부하게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깡다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깡다구를 함양하고 고고싱 하자라는 깔끔한 전략 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좀 뚝심 있게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꼭 먹고 알맞고죠. 진단도 받으시고 미니 강의 통해서 수익도 두둑하게 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전달해드리면서 박훈님의 종목 먼저 봐드렸어요. 저희 전화도 계속 받습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세요. 금산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실 겁니다. 바로 연결 가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 수익 좀 많이 나셨어요, 소장님? 아니요. 아니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마크로젠요. 마크로젠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36,000원에 30%. 아, 마크로젠 사신 지가 오래되셨군요, 그러면? 36,000원이시면. 네. 버티신 거죠, 시청자님?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동안. 네. 예, 지금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손실도 있으시고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실적도 그런 대로 나쁘지 않고 예. 수급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아직까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네. 많이 막막하실 것 같아요. 공부가도 예. 괜찮을 건지. 네. 네. 궁금해서요. 마크로젠에 대해서 뭔가 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뭐 믿음이 있으신 종목이세요, 소장님?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실적도 괜찮은 네. 것 같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뉴스도 괜찮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예. 네.
그래서 네.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더 궁금한 게 현재 상황에서도 시간이 더 많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여건이? 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일단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시각을 듣고 한번 조금 더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님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바로 질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크로젠이 4만 원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고가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들어가지고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뭐 2만 3천 원까지도 밀렸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연초에. 그리고 나서 버텨가지고 손실을 조금은 줄이시고 계신 상황이신데 인내심의 한계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국내 1위의 유전체 그 분석 기업이죠. 마크로젠이. 상당히 이 기업의 그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좀 상장된 지가 거의가 20년 이상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장에 이런 그 제약 바이오의 종목군이 상장이 되어서 한 20년 정도가 흘렀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시장에서 매력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력이 들었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마크로젠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국내 유전체 분석에서는 탁월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데요. 단 이 종목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재무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한번 여러분 잘 봐두세요. 이게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증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걸 여러분들 이제 요 재무제표를 이제 여러분들 이걸 요 제대로 한번 딱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면은 왜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 단기 순손실이 나오느냐? 요 사이에 보시면 이게 부채 항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게 대차 대조표를 한번 이런 보시면은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단기 사채도 좀 있죠. 유동성 장기 부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나오지만 이게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단기 순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마크로니 주가가 움직이려면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6,000원에서 30%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의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오고 하면 조정 받았잖아요. 다시 2차 상승 나오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가 딱 저점이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오늘 상승이 나오는 그 이유는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는 이유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지 무슨 이슈가 있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제조업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 오늘 2차 전지나 배터리 업체들 많이 빠지는 이유, 자동차가 많이 빠지는 이유, 삼성전자 이런 IT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제조업이 빠지는 이유가 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지금 딱 들어맞는 섹터가 이제는 바이오 쪽이니까 전혀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리오프린 관련되어 있는 섹터나 이게 나와 있는 제약주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6,000원대니까요. 이거는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뭐 적어도 뭐 손실을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30%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한 36,000원 가까이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제가 적어도 한 1분기가 끝나는 시점 3월 말 그다음은 실적 발표가 대략 한 4월 뭐 중순 정도 나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적어도 한 4월 말까지 보유한다면 어느 정도에 하면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최대한 가져가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좀 과정이 펼쳐질 것 같다고 봐주셔가지고 선생님 마음이 조금 놓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네, 일단은 손실 안 보는 구간에서 조금 만족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종목 빨리 더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43,700원에서 얼주가님께서 들어가셨고 10% 가지고 계신데 작년 한 연말 정도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목표 주가 하향 나오고 분위기 안 좋던데요.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와 있는 ITM은 반도체는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좀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섹터는 거의가 주가가 웬만한 종목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일부 종목 이게 보면은 지금 DB하이텍을 뺀 나머지 있잖아요. DB하이텍만 추세가 지금 살아있죠. 이 DB하이텍 이 종목만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있고 나머지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3,70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31,750원은요,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된 가격이 지금 놓여 있어요.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주가가 비중이 지금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주가가 33일 이평선 까맣게 칠해놓은 게 지금 33일 이평선이니까 그 33일 이평선 가까이 오게 되면 오늘 왔잖아요. 그죠?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저점 다시 한 번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쌍바닥은 아니더라도 짝꿍댕이 한번 차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한 3,000원 정도 오잖아요. 이 정도 오면 지금 짝꿍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짝꿍댕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가격대가 31,750원이니까 이 자리가 한 33,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내려오면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10% 정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33,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한 가격대 4만원대 43,000원은 힘들더라도 적어도 얼마까지 한 39,000원 요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거기가 그 평균으로 따지면은 매수 가격 가까이 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 바라겠고 33,000원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봐주셨네요. 전문가님 저희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에서 다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부지런하신 금산 전문가님은 또 저녁에 보실 수가 있으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미처 진단 못 받으신 분들 서울전화 2128에 3388번 전화하시면은 9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신청하셔가지고 꼭 득템, 수익의 기회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언저리 회복까지 노려보자. ITM 반도체 이렇게 투자 의견 남겨주시면서 금산 전문가님하고는 저희가 인사 나눴습니다. 남국꿈님께서 카지노 가야 하나요? 하셨는데 앞에서도 저희가 강의를 조금 들어봤죠. 뭐 엔터나 알코올 음료, 뭐 백화점 이런 거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카지노는 방문하셔도 되지만 투자는 조금 이쪽으로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점 전달해드릴게요. 네, 월호님 안녕하세요. 월 500원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500이 목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소박하게 수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월 500원은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네, 500
그래서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이긴 한데 시장이 빨리 좀 도와줘가지고 저희 월 500님의 목표 달성 매일매일 월에 찍히시기를 제가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가운 분이 또 보니까 게시판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탁 몬스터님 안녕하세요. 저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이호석 PB입니다 하시고 또 자체 홍보를 남겨주셨는데 이호석 PB 저희 지금 바로 연결 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게시판 채팅창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탁 몬스터님 모셔볼게요.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이번 주 PB님 수익 좀 많이 나셨어요? 매매 어떠셨어요? 네, 이번 주는 네. 확실히 지난주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었고요. 특히 대선 이후에 최근 이틀 동안, 어제 오늘이죠. 어제 이틀 동안 조금 더 좋은 소식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번 주 매매 무난하게 이루어지셨다고 하니까 어려움 겪고 계신 저희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그 긍정적인 에너지 나눠주시면서 진단 도와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소망님 모셔볼까요? 네, 유튜브로 롯데렌탈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매수가가 55,000원이시고 10% 비중을 들고 계신데 39,400원 나오네요. 현재가가. 저 시청자님 가격대와는 꽤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입 자체가 지금 좋을 때 들어가셨어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인고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문의를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고가가 69,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35%나 가격 조정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좀 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도의 기회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PB님 어떤 모멘텀과 함께 가격대 설정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게 상장을 작년 여름에 했죠. 작년 여름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IPO가 굉장히 좀 뜨거웠기 때문에 롯데렌탈도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일 건데 55,000원 정도라는 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상장 첫날 정도 혹은 이제 중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던지 해서 중간에 추가로 매수하시면 그렇게 안 나왔겠네요. 상장 첫날 아마 그 가격 잡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런데 지금 그 상장 첫날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큰 폭으로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자체는 조금 안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 최저가 3만 원까지도 보고 왔고요. 지금은 한 4만 원 정도 가격이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어졌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얼추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혹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전략을 통해서 최소한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쪽으로 계획을 조금 포인트를 맞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그거였거든요. 소카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소카라는 것이 카쉐어링, 자동차 공유하는 업체고요. 업계에서도 1위 업체고, 이런 업체의 지분을 13.9% 정도 인수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렌탈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지만은 중고차 매매업이라든지 차량 렌탈, 이쪽으로 롯데 오토리스죠.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있다라는 걸 본다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롯데그룹 전체를 보더라도 좀 신사업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점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이런 지분 인수들은 앞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근에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주가가 좀 가파르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횡보하는 쪽 구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상승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비중이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61선 도달하는 36,000원 정도의 5%, 총 10%를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36,000원의 5% 그리고 최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32,000원 지지선 정도 작용하는 32,000원 정도의 나머지 5%를 매수하셔서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 본전 정도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구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없어진다든지 이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전략을 잘 짜주셔가지고 이거 메모해두셨다가 잘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혼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같은 종목이어가지고 이번에 좀 사이다 진단 받으시고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함께 또 있으시기를 바라볼게요. 전화 연결할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중해제약이요. JW 중해제약 맞으세요, 송자님? 네. 네. 얼마 사셨어요? 그게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중간에 배당량이 몇 주씩 줘갖고 한 4만 몇천 원으로 지금 아까 단가가 돼 있는 줄 알아요. 아, 단가는 4만 중반 되세요? 4만 5천 원 정도 되세요? 예, 예. 아, 비중은 얼마 되셨어요, 송자님? 30%요. 아, 많으시네요, 비중이. 예. 알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이 어제 많이 오른 거 보셨죠, 송자님? 예, 어제 많이 오른 거 봤어요. 많이 오르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그간에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주가 보시면서. 아주 보기도 싫었어요. 아, 그러다가 지금 이제 슬슬 반응이 오는 것 같은 조짐이 조금 있어서 전화 주신 게 맞으세요?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조금 남겨주세요. 네, 어떤 부분이 아니,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가격대가 궁금하시고. 예. 투자 기간 설정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이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조금 급하신 자금이세요? 아니요. 네. 그렇게 급한 자금은 아니에요. 아니고, 예, 네, 예. 믿을 만한 종목이면 그냥 믿고 맡겨두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목표가 설정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네. 아, 이게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모멘텀이 강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관절염 치료제로 쓰였는데 어제 굉장히 거래가 많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시도하긴 합니다만은 저희 시청자님이 워낙에 높은 가격대에 진입이 되셔가지고 이게 성에 안 차는 아마 가격대이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시간에 대한 투자를 길게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설정 가능한 종목일지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아까 가격을 조금 대충 계산을 보니까 2018년 정도부터는 이런 거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좀 앞쪽에 좀 빨리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아마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기셨으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이 종목은 그래도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좋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45,000원에 한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커서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 관점에서 보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고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약템라라고 하는 관절염 약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에 건보 적용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신약이나 이런 이제 제품들이 코로나19 수혜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실적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당장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더 넘어서서 더 나아지는 이슈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후보 물질들을 찾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제약회사가, 바이오회사가 후보 물질 하나 찾으려면은 1년에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에는 짧게는 몇 시간만 해도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단계고요. 여기서 한 10개 정도의 이제 물질을 발굴했는데 여기서 라이선스 아웃, 말 그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기술 이전하는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한 2건 정도 라이선스 아웃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좀 큰 모멘텀이 나올 때만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도 작년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면 어떤가라는 걱정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해제약 같은 경우 작년 흑자 전환했고 올해도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원하시는 가격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결국은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뭐 중요한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한 가지 정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결국에는 미국 아토피 신약 물질 같은 경우가 글로벌 이제 임상 이상의 지금 환자 등록을 했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뭐 이와 관련된 모멘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장기로 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한 31,000원이 60개월 선이 위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넘어선다면 한 4만 원 정도, 45,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되 한 31,000원까지 가는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45,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갈 수 있긴 있겠지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31,000원까지 일단 내다 보시고 그 이후에 종목을 수평 이동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단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너무 친절하게 추가적인 AS까지 예약해 주시고 상담 마무리 지어주시네요, 소장님. 예. 네, 들어보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예. 괜찮으신 진단 받으신 것 같아요. 마음고생 싹 예. 씻어 나갈 만한 네, 가격대 보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소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W 중해제약 봐드렸습니다. 앞에서 저희 마크로젠도 진단 도와드렸는데 제약주 바이오사트가 정말 좋아지네요 하고 저희 게시판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미운 우리가 아닐까 여러분들의 포트에서도 네,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아마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을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또 과제를 안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바로바로 저희 진단쇼에 네, 토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가블레 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자율주행이 꿈쩍을 안 해가지고 모트렉스를 들고 계신데 이분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모트렉스가 매수가 6,300원대 비중 15%입니다. 2.0% 오늘 조금 빠집니다. 주가가 거래가 어제보다 많네요. 네, 어제보다 한 5배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5,690원대 기록이 되고 있고요. 1월 말부터 한 달 넘게 지금 박스권의 횡보입니다.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이 구간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오늘 조금 실리면서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진단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뭐 짧게 차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당일에도 가격 변동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종목이 당일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부족한 종목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정도만 저희 조금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은 당일에 시세 연속성이 없다고 해서 이 종목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연속해서 못 올랐냐는 거죠. 또 그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당일의 변동성이 조금 클 뿐 상대적으로 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시세는 분명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너무 변동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놓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앵커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올 초에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올 초에 모멘텀이 많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었고요. 올 초에 1월 달에는 애플과 실무진들이 이제 국내 부품업체랑 미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조금 나왔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애플카라는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시세를 계속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양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감은 크지만 어느 정도 좀 가실성이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재미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 자체만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 뭐 길에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희가 물어보더라도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요? 자율주행 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지 앞으로 자율주행이 뭐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그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을 믿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조금 갑갑하실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조금 갖고 기다리시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는 것을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생각보다 또 반응이 너무 없다, 좀 갑갑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자율주행 안에서 지금 뭐 전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출이 조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노텍이나 뭐 MC넥스, 옵트론텍 같은 뭐 전장 카메라 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6,350원 정도시고요. 이 가격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61선 살짝 넘어서는 가격이고 이 종목에 있어서는 매물이 이제 매수되어 있는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350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이제 트라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고 6,350원 정도 오시면 비중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고 그 다음 뭐 2차 목표가 정고점이 한 7,300원 정도 기다려보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자율주행 시대가 언제쯤 정말 화려하게 개막이 될까를 기다리면서 뭐 모멘텀 플레이, 기대감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트렉스 봐드렸고요. 남국곰님께서 망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웬일이야 하고 봤는데 오늘 조금 매도 타이밍이 아쉬우신 것 같아요. 홀랑 팔아먹어서 출삭댐이 수익이 많이 안 나신 것 같은데 남국곰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강심장이었는데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저희 테리케님께서는 마이너스 5% 될 종목을 안 튀었다가 오히려 저는 투자했을 때 수익 났는데 손실 났는데요 하고도 남겨주셨는데 참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또 인내심도 필요한 게 어려운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분의 성향이 조금 더 조합을 이루면 정말 투자의 고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상 아쉬움은 있죠. 매매하다가 그런 거를 너무 또 이제 연연하게 되면 다음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고맙습니다. 매매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예, 뭐 좀 풀리셨어요? 손실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손실이세요. 종목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예, 네. SK IEE 테크놀로지. 아이 테크놀로지 매수가 비중 같이 주세요. 매수가 11만 9천 원입니다. 네, 비중 많이 담으셨어요, 성자님? 40%입니다. 아, 반려견과 함께 듣고 계신가 봐요, 성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 테크놀로지 궁금하신 점 약간 손실권이시네요, 지금. 예. 네. 여보세요? 네. 예. 궁금하신 예? 점 알려주세요, 성자님. 예, 지금 이게 제가 좀 어느 정보를 듣기로는 네. 이제 니켈 때문에 중국에 그 어디가 무슨 그룹이고 그것이 니켈 그걸 해서 뭐 그쪽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CATL 지금 영향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 가운데 또 빠지나 네.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어느 시점에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으면 되겠노 싶어서 좀 알겠습니다. 예. 네, 매도 타이밍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테크놀로지도 거의 바닥입니다. 뭐 신저가 근방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이신 것 같거든요. 피비님, 매도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요거 좀 명확하게 가려주시고 타이밍까지 뭐 가격대까지 조금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SKIET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크게 조정 나온 이후로는 작년에 여름 동안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작년에 있었던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기차가 더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면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소재, SKIT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이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의문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주가적으로 저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작년에 있었던 주가가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을 조금 땡겨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실적을 달성을 할 것이고 그 가격까지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오히려 싼 가격이고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차트상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져 있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얼추 가격은 조정이 충분히 나와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60일선 도달하는 가격인 14만 원입니다. 14만 원부터 16만 원 사이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많은 가격이기 때문에 한 14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14만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점인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가격까지 가기에는 시차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14만 원 지금 매수가랑 비교하면은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14만 원 목표로 지금 접근을 하시고요. 14만 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 진단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 원 도착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저희 시청자님. 그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실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반려견에게도 인사 나눠주시고, 네, 좋은 진단 되셨기를. 그리고 주말도 맘 편히 보내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공아 인사해라.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저희 자상하신 것 같은데, 네, SK 테크놀로지 듣고 계신 시청자님과 마지막으로 종목 봐드렸고, 이호석 PB와도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어요, PB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단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 계속해서 뉴스는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 계속 압박하는데요. 네, 정상적인 무역 관계 이제 끝났다라고 바이든 대통령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디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의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서방 국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뉴스 속보가 계속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장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세우시고 이 부분 잘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죠? 오늘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온도차가 꽤나 가지고 뭐 지수별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종목별로도 해서 최근에 온도차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중 변동도 크고 뭐 분봉상으로도 굉장히 요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많아가지고 원전주가 눌렸다 또 갑자기 또 많이 가고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주까지 해서 갑자기 또 이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5장의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처 쉽지 않으시죠? 네, 종목에 대한 아마 갈증들, 고민들, 네, 수익에 대해서도 배고픔들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미스터 진단 활용해서도 네, 종목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28-3388번 안내 나오네요.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금산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실 수가 있겠고요. 김영우 전문가에게 진단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네,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내가 주말이 맘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네, 꼭 남겨주세요. 진단쇼는 여기에서 네,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하수는 이상형 월드컵도 채널 꼭 고정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